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경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 이를 상대로 국민의힘 선대본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이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은 방송 금지 가처분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긴급하게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방송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근거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인터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직 방송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도를 할 것이다라는 다른 언론사의 취재가 있어서 이게 기사화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용이 있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히려 김건희 씨를 너무나도 옹호하는 모습이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여기에도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많은 언론사에서 취재하다 보면 해당 당사자가 그 대화에 같이 참여한 해당 당사자가 이 부분에 녹음이나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3자가 뭐 불법으로 녹음을 한다 했을 경우 이때는 좀 이게 형사처벌 가능성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에서 음성권 침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민사로 음성권 침해다 그러면은 굳이 그 해당 방송국 그러니까 보도를 할 것이라고 예고가 됐던 방송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음성권 침해를 만약에 민사적으로 하기 위함이라면 당초에 이것을 그 김건희 씨와 통화했던 언론사를 찾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공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선대본이 오늘 오전에 MBC에 항의 방문도 했었는데 법원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주길 바라는 건 당연한 거겠죠? 뭐 당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제 의견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고자 했을 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앞장서서 많이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내왔는데요. 이게 자칫 저는 그 검증의 영역에서 이게 벗어났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는 있지만 이 김건희 씨 녹취를 푼다는 것이 또 오히려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또 MBC 측에 항의를 하거나 여기에 부당한 압력처럼 보여지게 되면 국민의힘이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다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보수 정당, 그다음에 우파 정당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헌법적 가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으려면 특히 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저는 약간 우려되는 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이런 면도 봐야 될 것 같은데 MBC 역시 공적인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책임 있는 언론 기관입니다. 이게 김건희 씨라는 분이 사실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준공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적 대화이고 만약에 그리고 그 사적 대화가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검증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만약에 이것이 그 보도가 된다 그러면 그 역시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가되 MBC 역시 언론의 공적인 책임을 준수하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MBC 역시도 여기에 감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아마 이게 지나치게 흥미를 자극하는 내용이거나 내지는 그냥 사적 대화를 파는 그런 내용은 아니길 바라면서 아무튼 언론의 공적 책임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좋은 위원장님이 있는데 아무리 청년이어도 그 의견을 좀 따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러나 좀 우려스럽고요. 이런 얘기가 있죠. 스트라이샌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를 더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오히려 더 확장되는 역효과를 본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홍준표 그 전 대표께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좀 지적한 바가 있고요. 오히려 김건희 씨하고 언론이 기자라고 밝혔던 언론사인 거고 유튜브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거기가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언론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
언론 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20여 차례 정도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뭐 7시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요. 지금 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그런 현안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얼마나 뭐 깊은 그 기자와 남성 기자와 아무리 통화상으로는 뭐 누나 동생 사이로 하기로 했다지만 그거야 많은 여 차례 뭐 통화를 했으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적인 대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발 사주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를 국민이 공적으로 검증 대상으로 놓고 그 좀 판단하는 기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궁금증에 대한 통화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방송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또 방송을 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다 이렇게 좀 대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알 권리 특히 이제 언론의 보호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좀 헌법으로 좀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방송 편집 권한조차도 이것도 방송법으로 다 보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또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공직선거법 그 중에서도 후보자 비방죄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히려 많은 분들 검사 출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나와야지 비방을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데 지금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거 언급했다는 점 그러면요 또 반대로 또 이거를 좀 우리가 다 되짚어 보면은 그러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본인의 남편인 배우자를 비방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기자와 이렇게 통화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께서 언론중재법 통과시킬 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보자의 부인도 그런데 지금. 네. 그런데 지금 그 방송사에 쫓아가서 그것도 50여 분의 국회의원들이 쫓아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가 왜 국민의힘은 국민이 알 권리를 막고 국민이 지금 원하는 것을 막고 왜 김건희 씨만 오로지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니까 김건희 씨를 보호하는 거고요. 김건희 씨 녹음 파일 뭐 전체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요, 취재한 어쨌든 부분만 간에 공개하는 것인데 이걸 왜 문제 삼는지 취재한 게 모르겠습니다. 7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시간 안에는 분명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무슨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야 얘기 있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뭐 저 형 동생을 뭐 누나 동생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분명히 사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것도 다 취재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헌법상에 보장되는 알 권리는 공익적 목적에 한해서 알 권리인 것이지 사적인 대화까지 다 파헤치는 것을 우리가 알 권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김건희 씨가 그 기자와의 대화가 사적인 대화의 수준으로 머문다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준공인으로서 만약에 여기에 공적인 역할들이 있고 예를 들면 형사 재판에서 반영될 수 있을 만한 소지들의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수사의 영역이나 보도 영역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은 이걸 사적 영역과 예를 들면 공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김건희 씨는 준공인이니까 다 공개합시다라는 태도는 사실 언론의 자유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감사한 내용이지만 그러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통과시키지 않을 명분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라서 그렇게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지금 언론사가 이걸 취재했던 부분인데 네. 사적인 범위가 취재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잠시만 보이지는 이경 않습니다. 대변님, 저희가 다음으로 논의를 넘어가기 위해서 약간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의견이 공통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적인 내용은 이제 당연히 국민의 관심사가 아닌 거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공적인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언론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두 분이 다 그 부분은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언론중재법 얘기하셨는데 언론중재법의 핵심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그 부분인데 당시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면서도 언론중재법에서 고위공직자나 후보자, 특히 후보자의 배우자도 고위공직자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 빠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 거 맞습니까? 제가 하는 게? 제가 후보자 배우자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아무튼 지금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던 그 이제 민주당의 논거들을 보면 사실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도 막을 근거가 되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저는 계속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게 만약에 국민의힘을 향할 때도 그게 내로남불이라는 저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당연히 제가 공적 영역 그다음에 알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언론사가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사적
대화와 공적 대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아마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뭐 부분 인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좋은 말씀이신데. 잠시만요. 요 질문 네.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대응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대응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심하게 너무 판을 키우는 것이 아닌 이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글쎄요, 저도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경한 대응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입장이고, 근데 아직 지도부의 판단이고 정책 판단이 있을 것이고, 제가 또 모르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예를 들면은 뭐 MBC가 어떤 보도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왜곡했는지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영역이 아니고요. 아마 지도부도 신중하게 사려 깊게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보고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제가 최종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경 대변인께는 7시간 녹취록이 이제 갑자기 공개가 되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보다 차라리 김을 빼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응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합리적인 것은 국민의힘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사적인 통화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요. 통화 자체는 사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문제가 삼는 것은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서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점. 그런데 어떤 내용이 보도되는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공적인 영역에서 아무래도 보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사적인 영역인 것처럼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이것이 방송에서 보도가 된다면은 모 방송사의 그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그렇게 높은 방송은 아닌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나 아마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트라이 샌드 효과처럼 오히려 방송 시청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청률이 높게 만드는 것 또한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응하는 부분에서 좀 미숙함을 보여서 오히려 이런 역효과를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방송사에서 OBS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사적인 부분까지 논란을 일으키면서 방송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좀 지레 왜 이렇게 겁을 먹는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왜 그런가 그런 의구심은 듭니다. 짧게 반론 받고 가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게 국민의힘이 뭘 한다고 해서 그 언론이 보도하지 않겠다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법적인 수단이 없고 유일하게 하는 것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보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으로 맡겨두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정치적 행위로 저는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최초 제보자가 불행하게도 사망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제보자와 함께 활동했던 한 변호사가 제보자의 휴대전화에 해경궁 김씨 관련 추가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저희가 한 분은 돌아가신 부분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유가족과 지인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방송을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시고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달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씀드린다는 점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이 돌아가신 이모 씨께서 민주당 당원이셨죠.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도 되게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은 아니신 거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그 과거에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믿는 주장이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장시키고 퍼뜨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그 사건은 이미 뭐 무혐의로 끝난 사건인 거고, 4년 8개월 동안의 사망건을 1인이 혼자 하기에는 일요일, 토요일도 쉬지 않고 하루에 30여 건을, 그러니까 28건에서 30건 정도를 매일매일 작성해야지만 가능했던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가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이 공유가 됐다 해서 이미 끝났던 부분입니다. 근데 경선, 민주당,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당들의 경선 과정에서 지지자분들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좀 마음 아픈 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해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위터 계정에서 당시 검찰이 수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성명불상자라고 누구라고 특정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트위터 계정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성명불상자로 한 만큼 확인하기 힘들었고 앞으로도 확인하기 트위터 본설을 통하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이 수사 검찰 수사라는 면에서는 경찰 남부경찰서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긴 하고요. 근데 지금 그 전에도 저희가 이제 해경군 김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당 차원에서 한 번 더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번에 돌아가신 분께서 지금 해경군 김 씨와 관련된 어떤 뭐 녹취록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전형적으로 사실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제보,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허위 제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 수사를 받느니 어쩌니 그러고 있지만은 해경김 씨와는 또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요건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재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다른 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건에 대해서도 이것은 신빙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신저에 대한 공격보다는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 근거가 되면 수사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수사가 한번 우리가 진행되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재차 수사로 나아가는 것이 약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증거나 아니면 수사 단서가 나온다 그러면 얼마든지 수사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전국이 대납 의혹에서 이제 7시간 파일로 급속히 이동하는 중이긴 한데요.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면 매듭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이 이제 선거 국면에서 큰 이슈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이경 대변인. 우선은 대납 의혹이라고 먼저 말씀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고인이 되신 이모 씨께서 뭐 20억 원을 다른 변호사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이렇게 대납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사실이 전혀 아니고 실은 이분과 이재명 지사하고 전혀 연관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만났던 사이도 전혀 아닌 것이고요. 그런데 제3자 사업가한테 그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원래는 이재명 후보 이렇게 변호할 때처럼 20억 원을 받았던 변호사인데 내가 당신한테는 10억 원으로 싸게 해줄 테니 1억 원은 우리한테 기부를 해달라. 이 내용을 녹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옆에서 이걸 가담하셨던 함께 하셨던 뭐 최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은 진술서에서 이 20억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어낸 말이다, 허위이다, 이미 자백한 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것은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것 그 조작이다라는 평을 대남 좀 녹취 조작 의혹. 대남 녹취 조작 의혹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가족분들께서는 이 조작이라는 표현이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이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거짓으로 나왔던 부분은 곧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은 국민들께서 모바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언론을 접하고 정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은 금방 아실 거다. 그렇지만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그 통화한 것도 내용도 모두 다 거짓이 아니고 김건희 씨가 입에서 나왔던 목소리인 거고 또 이것이 어떤 공적으로 보도가 될지는 이미 아직 뭐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장이 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재수 위원장님. 어쨌든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아니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자꾸 이걸 고인의 어떤 뭐 이야기들을 뭐 조작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사실 불편하긴 합니다. 저도 불편하긴 하고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 역시도 저도 크게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했습니다.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고인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 이 수사나를 통해서 사실관계들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원론적인 이야기에 동의하고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를 저희가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건이 복잡할수록 원론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